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이 미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이 미를 봤다는 것은 내가 극을 하는데 음양이 치우쳐져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육친상 편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을이 편재에는 축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미도 있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편재의 뜻에 그나마 부합해서 가깝게 가는 것은 축보다는 미가 더 편재의 역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을은 미를 봤을 때 다른 신사를 보면, 각종 신사를 보면 백호대살에 뜹니다. 자, 이 백호대살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죠. 즉 추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크게 띄운다면 아주 크게 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만, 또 운이 안 좋았을 때는 추락을 하게 되면 바닥을 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백호대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미를 봐줄 때 다음 대운이 어떤 대운이냐에 따라서 이 백호대살이 뜰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미가 팔자내에 있다면 연지에 있을 수가 있고 월지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지, 시지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육친적인 뜻을 해석을 해본다면 영 같은 경우에는 편재라는 것이 큰 재물을 이뤘던 조상이나 조부를 뜻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소년사장의 꿈을 꾼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월에 만약에 있다면 보통 부모 때의 부자 번창의 인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재라는 것이 짝을 짓지 못하는 관계이므로 성세 기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부모가 잘 나갈 때 이제 빨리 받아야 되겠죠. 자, 그것도 이제 현금화가 실제로는 좀 안 되는 구조가 더 좋겠죠. 내가 운이 좋을 때 그때 현금화가 되게끔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편재라는 것은 인성을 극하는 작용이 크므로 항마, 즉 공부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좀 많이 띠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에 있다라는 것은 보통 재물을 뜻하므로 금전 활동을 강화하는 인자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금전 활동을 강화하는 인자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경제력이나 사업성을 지닌 배우자 인연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성이 이 시부모가 되겠죠. 시부모 복양에 따른 희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부모를 복양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 이 편재가 있다는 것은 대문 밖에 여자를 둔 격이고, 또 노후에 재물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이 큰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실제로는 건강 불안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 복양에 따른 희생을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대략적인 육친상의 뜻이고, 자, 이 미라는 글자에 각 천간의 12운성과 또 12신사를 접목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종 신살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됩니까? 묘지에 들게 된다는 거죠. 즉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 기운적 작용이 이제 유형에서 무형으로의 전환, 그 기운이 가장 약해져 가는 상태, 절지가 더 약해지지만 유무형을 따졌을 때는 이 묘지도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자, 겁재가 그렇다는 작용이죠.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천을 기인이 있으니, 자, 이런 겁재가 이때 만든 인간관계로 인해서 뭔가 나중에 후일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자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비견도 되고 나도 된다는 것이죠. 이 양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즉 을목이 양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기운이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천살이라는 것은 만약에 해가 뜨긴 뜨는데 아직 뜨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가장 답답함을 많이 안고 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 백호대살이 있으니 잘 나가면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이 기상을 펼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닥을 치는 그런 작용력도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을이 양지 천살로 가서 자기 기운을 제대로 발산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을이 경과 합을 함으로 해서 경속에 실제로는 숨어 있는 작용과도 같습니다. 실제로는 경이
정관의 별이지만 천간에는 을과 경이 합을 하죠. 자, 이래가지고 금국을 만든단 말이죠. 금국. 자, 이 을이 경 속에 숨어들어서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양지의 상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쇠지, 반한살이죠. 이제 드디어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반한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좀 편한 자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금년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즉 나의 사촌이든 삼촌이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즉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황족과 같아서 그 황족의 마찰을 같이 탐으로 인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내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도 실제로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상관적인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은 식신의 작용이죠. 식신의 작용인데, 자, 그것이 관대월살로서 굉장히 그 기운이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기도,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편재 또한 그 기운이 강하고 이 식신 또한 그 기운이 강하므로 이때는 뭔가 제조업이라든지, 그죠, 자기 사업을 하는 분야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글자가 바로 미라는 글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관대월살로서 이 음간이라는 것은 관대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양인지지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죠. 즉 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운적인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압록 7.8기, 그리고 내가 뭔가를 꿰야 되겠다면 꿰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식신의 작용이 되겠죠. 자, 그것은 각 육신을 그냥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편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부친의 별도 되겠죠. 또는 사업적인 재물도 될 것이고, 자, 그것이 똑같이 관대월살과 양인으로서 그 기운적인 세기가 굉장히 강해진 데다가 거기에 따른 또 복성, 뭔가 했던 것들이 뭔가 이상하게 잘 들어맞고 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8기 압록도 있으니 지금 이 미라는 글자에서 을목이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식신과 편재의 별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무는 정제의 별이 됩니다. 정제는 병과 마찬가지로 쇠지 반한살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천을기인의 작용력에 의해서 병보다는 무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라는 것이 4, 5미로 갈수록 실제로는 무가 병보다는 더 좋다, 더 그 기운을 잘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정관의 별이죠. 정관이 관대지 월살로서 그 모양이 이제 갖추어져 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음간의 관대는 굉장히 그 기운적 세기가 강해진 상태이고, 이 양간의 관대지는 실제로는 이제 사리 분별, 이것과 저것으로 구별이 드디어 되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약간은 이 음간과 양간의 심윤성은 같은 글자를 관대라는 의미를 두더라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점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뭔가 월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달이 뜨기는 떴는데 저 달이 나를 위해 뜬 것은 아니지만 그 달빛으로 인해서 내 갈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월 귀인이 들어오니 이때 이제 내가 해왔던 일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배움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훗날 더 크게 될 수 있는 인자, 또 만약 장사나 이제 이 관과 손잡고하는 장사나 사업을 하신다면 이때 천을 기인 작용에 의해서 다른 장사나 사업보다 공이 하나 더 붙는 그러한, 즉 크게 그 형태가 크게 작용하는 그런 작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은 편관의 별이죠. 이 편관이 쇠지에 들어가서 그 기운이, 이때는 신은 그 기운적인 세기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은 양지천살에 들어갔죠. 정인의 별이 양지천살에 들어가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안고 가는 세월, 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편인의 별이죠. 편인이 묘지에 들어갔죠. 화계, 즉 무덤 속에 들어간 상태가 있는데, 이때 미라는 것은, 미에서 개수라는 것은 비인의 별로서 이때 칼을 갈고 다음에 재기복귀를 위해서 칼을 가는 동작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미라는 글자, 우리가 진술충미가 실제로는 개강백호가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형살의 기운도 들어오고. 따라서 이런 글자들의 영향력이 왔을 때 잘 봐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또 한편으로 미에는 무엇이 임묘를 합니까? 미에는 실제로는 개수가 임묘를 하고 간목이 임묘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팔자를 해석할 때 봐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과 개로서 내가 뭔가 직업 구성이 이걸 을을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고 개수를 지지로 내리면 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묘 형살에 관련된 형벌권을 가진 직업 특성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미년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가 인묘작용에 의해서 뭔가 내가 하던 일들이 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을만 쓰게 되는 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개수가 빠져나간 그러한 작용력이 생기게 되고,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가 있다고 봅시다. 을이 있고 갑이 있고 이렇게 신이 있었다고 봅시다. 자, 이랬을 때, 자, 미가 오니 어떤 작용력이 생기냐 하면, 갑이 미에 인묘를 하죠. 자, 따라서 인묘작용에서 갑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원격하여 이렇게 을과 신으로서 충이나 역마 관련 직업 특성에서 굉장히 유능함을 발휘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는 충우에 의해서 바로 나를 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동 변동인데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으로 뭔가 자꾸 떠밀려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편관이죠. 편관 칠살의 작용력이 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 불안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미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글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 있는 글자도 인묘작용에 의해서 다시 또 뭔가 영향성을 주게 되더라는 것을 팔자를 한번 관찰하시고 해석을 하실 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 지지, 을이 미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